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곤 기자입니다. 드디어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지난해 통합 우승팀 기아 타이거스와 KT 위즈의 개막전이 열립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감론을박이라는 이름과 달리 우리 지역 모두의 지역민들의 한마음이 되고 있는 그것, 바로 기아 타이거스의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열정을 담아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프로야구 전문가죠. 한국야구기록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효 조선이공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전문기자입니다. 광주 MBC 기아 타이거스 출입기자 김철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모신 분은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려온 팬심을 대표해 서서히 프로야구를 알아가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연빈 아나운서입니다. 네, 야구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알아가는 아나운서 연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 깜짝 미팅 인터뷰도 준비하셨죠? 네,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잠시 후에 네. 확인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있다 보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네요. 바로 지난해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의 장면인데요. 각자 우리 참석하신 분들 나는 이 경기가 가장 멋진 경기였다 꼽는다면 어떤 경기이셨나요? 네, 그 5차전에서 헥터를 길게 기용을 해서 헥터의 그 필요성 투구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막판 그 위기에 몰려서 경기가 뒤집히지 않나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그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양현종의 마무리 투구로 1대0으로 짜릿한 승리 거둔 그 경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광주 시내가 밤에 난리였던 것 같아요. 네, 만일에 그 경기를 양현종이 투입돼 가지고 패했다면은 그 뒤의 경기는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먼저 얘기해 주셔서 고민되실 것 같긴 한데 김철원 기자 어떤가요? 네, 저는 역시 양현종 선수가 주역이었던 2차전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1차전에서 패해서 사실 좀 많은 휴식을 갖고 있어서 체력을 많이 비축했다고는 하지만 1차전을 패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경기인데, 양현종 선수 혼자서 그 1대0 완봉승을 이끌면서 그 전세가 그 이후 경기부터 완전히 뒤집어졌던 그 경기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연빈 아나운서는 직관하셨나요? 저는 직관은 못했는데 사실 광주에서 이 야구가 참 기아 팬들이 참 많다라고 느꼈던 게,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저희 보도국 그 메신저 단체방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구나,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출입기자, 취재기자로서 이 현장 1차전을 왔었는데요. 1차전에 참 실망했는데 저도 2차전의 극적인 승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그때 지난해 그 우승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로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김 회장님, 그때 기아의 우승의 원동력 무엇으로 보십니까?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김기태 감독이 오늘 옆에 있었으면은 면전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그 형님 리더십, 그 소통의 그 야구가 그 선수들의 잠재력을 자극을 했고, 그 결과가 우승이라는 그 선물로 안겨졌고요. 또 하나는 그 구단 프론트에서 신의 두수를 둔 거죠. 시즌 중에 김민식과 이명기를 그 영입을 해서 취약점을 해결했고, 또 마지막에 그 불안했던 9시만 되면 불안했던 우리 기아 마운드 마지막을 해결했던 그 김세현 선수 영입, 이런 부분에다가 정말 구름과 같은 이 그 팬, 그 열화와 같은 그 성원, 이 덕분에 삼박자가 잘 갖춰져 가지고 V11을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9시만 되면 불안했던 거. 네. 저도 기억납니다. 김철원 기자 어떻게 보세요? 9시만 되면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승의 원동력,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힘은 역시 선수들이겠죠. 많이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3할 타자 7명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도 나왔고요. 두 자릿수 연속 득점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었죠. 네. 그런 타선 그리고 투수 최강의 원투펀치 이런 것들이 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보는데 또 이런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조련한 코치진들의 힘과 더불어서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가보면 그 기아 프런트들을 칭찬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프런트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는 거죠? 그 구단 직원들이죠. 예. 경기 분석을 하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또 데려오는 역할까지 하는 기아 프런트들은 어디서 이런 외국인 선수들을 발굴해서 오는 것이냐,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코치진 또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을 직조한다고 하죠. 이 조직을 잘 짜서 잘 굴러가게끔 하는 데는 역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 형님 리더십, 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즐거운 꿈을 꿔고 이제 올해 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팬들의 마음도 설레고 있는 이제 올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아무래도 한번 우승했으니까 또 우승에 대한 마음일 텐데요. 올해도 기아 타이거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 전력도 만만치 않은데 먼저 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역시 기아는 극강이죠.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 있는데, 뭐 전력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가 그 백업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강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은 오히려 그 상승한 그 전력이 되겠고, 하지만은 이제 다른 팀도 만만치는 않죠. 그 지금 시범 경기에서 그 두 번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두산 같은 경우는 그 저력 있는 팀이고 또 화수 분야를 하기 때문에 역시 리퍼트는 빠졌지만은 두산 역시 그 강팀의 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 그 민병헌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그 민병헌, 손아섭, 이대호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중심 타선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팀은 그 SK인데요. SK는 거포군단 아닙니까? 그렇죠. 전 타선에서 홈런을 뭐 한 20개 이상은 다 쳐낼 수 있는 능력의 타자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운드가 작년에 좀 약했었는데 올해 김광현이 가세라거든요. 완벽한 몸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김광현이 최소 12승 내지 한 15승 정도만 해준다면은 작년에 없던 15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4강 전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기아와 이제 선발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 그 KT. 이 팀이 올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 기아 타이거즈도 KT를 먹고 살았다 할 정도 좋은 그 성적을 냈었는데 그렇죠. 네. 올해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개막전부터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KT가 황재균을 영입했다든가 걸출한 신인 강백호를 영입했다든가, 그리고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용병 3인방만 제대로 돌았다면은 NC 그 창단 초기에 테임즈를 그 기반으로 한 그런 강력한 그 전력을 올 시즌 KT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고,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네.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지금 두산, 그리고 롯데, 네, 그리고 SK, KT. 네. 이야, 이거 뭐 아까 김광현 선수 얘기하니까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김철원 기자, 야구 전문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문 기자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말씀 맞다나 KT가 그렇게 다크호스로 그 부상할 것인가, 그게 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KT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일단은 주중 3연전이든 주말 그 3연전이든 간에 KT하고 붙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최소 2승 1패, 좋으면 3승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가져가는 그 상수였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각 팀의 그런 KT처럼 각 팀의 전력이 이렇게 평준화 됐다고 하면
기아가 두 번째 2연패 우승에 도전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프로야구를 알아가고 있는 네. 입장에서 네. 또 팬들의 의견, 네티즌 의견도 뭐 많이 알아오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 SNS에 뭐 기아 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기아 팬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이제 주변 다른 팀들이 막강하더라도 올해도 기아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올해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기아 팬이세요? 우리 저 출신 아니시죠? 네? 솔직히 어디 팬이세요? 아, 이 프로그램 하는 이상 제가 기아 팬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전지훈련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직접 다녀오셨죠? 네. 그 2연패를 위한 담금질을 37일 동안 스프링 캠프도 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오키나와에서 진행됐던 전지훈련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요. 자부심과 자신감. 자부심이라고 하면 작년 통합 우승에 대한 자부심으로 선수단들이 똘똘 뭉쳐 있었고요.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지만 작년의 우승에 이은 2연패 우승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 보였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요. 우승팀 주전은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고 비주전 선수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주찬 주장을 비롯해서 작년 팀 주전 선수들은 훈련을 오키나와에서 매우 여유롭게 훈련을 하면서도 후배 선수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들은 비주전으로 뛰는 선수들, 이른바 백업 요원이라고 하죠.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되는 집안은 이렇게 뭔가 뭘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를 지금 많이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스프링 캠프라는 곳은 직접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저 선수가 좀 눈에 띈다, 보인다 예. 이런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취재 기자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선수 눈에 띄던가요? 네. 투수와 타자 한 명씩 한번 좀 꼽아볼까요? 투수 네. 쪽에서는 좀 제가 눈여겨봤던 선수가 유승철 선수. 유승철. 네, 작년에 입단한 고졸 신인급 선수입니다. 재작년에 입단했기 때문에 2년 차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신인급 선수인데 이 선수의 연습 경기와 또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 공의 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묵직하고 스피드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 연습 경기와 연습 경기를 통해서 본 이 투수의 스타일은 굉장히 배짱이 두둑하다, 자신감이 넘치고 피해가지 않는다. 가운데에 넣는 선수의 말씀이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타자 중에서는 이적생인데요. 삼성에서 넘어온 이영욱 선수가 굉장히 이영욱입니다. 예. 한때 삼성의 리드오프 1번 타자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삼성에서 넘어온 삼성에서 최근에는 좀 성적이 좀 부진해서 절치부심한 그런 선수인데 오키나와 훈련장에서 손바닥이 다 이 살이 벗겨질 정도로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부활이라고 할까요? 예, 뭔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팬들 쪽에서는 기대한 선수들이 있던가요? 혹시? 팬들 쪽에서요. 네. 팬들은 아직 이제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물론 크지만 기존의 선수들 있잖아요. 또 이번에 이제 함께
더 가게 된 양현종 선수나 뭐 김주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기존의 선수 잘해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네, 좀 전에 우리 그 김철원 기자 오키나와 그 전지훈련 이렇게 가셨는데 우승팀 그 기자가 그 전지훈련 가서 취재하는 거하고 성적이 그 좋지 않은 그 구단에 있는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것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로 취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그 자연스럽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 근데 굉장히 편하게 취재하셨네요. 그랬죠. 아, 예. 우승한 대접까지. 아, 예. 그리고 그 또 오키나와에 가면은 그 좋은 음식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아마 흑돼지를 대접을 많이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구단은 네. 정말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러겠네요. 인터뷰 하나 하는데 조심스럽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기자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음식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뷰는 정말 그랬습니다. 보통 그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지훈련장 가서 선수들 훈련에 방해가 되고 어떤 경기 흐름에 방해를 줄까봐 인터뷰 요청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정말 기대 이상의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왔고 인터뷰를 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승팀의 출입 기자로서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김기태 감독, 연빈나 아나운서만 김기태 감독님을 이 출연하셨겠다고 하셨지만 만류했습니다. 왜냐? 우승하기 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길을 모아서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살짝 문만 열고 연빈나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죠. 지금 네. 바로 저 뒤쪽에 있는데 네, 잠깐 화면 보시죠.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훈련도 다녀오시고 지금 시범 경기도 진행 중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 캠프 저번 주에 저 기후해가지고 네. 뭐 저희 직업이 항상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또 게임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선수들이 저 많이 좀 자신감도 차 있고 네. 굉장히 저 어떤 뭐 저 올 시즌에 또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이제 뭐 기분 좋게 뭐 캠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오키나와에서 뭐 어떤 수확이 좀 있으셨나요? 글쎄 뭐 그 뭐 홍건이라든지 저 한승혁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별다른 뭐 부상자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저 그 부상자가 없었다는 게 큰 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뭐 전술을 뭐 일본 팀하고 한국 팀하고 게임하는 거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뭐 캠프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올해도 김주찬 선수랑 양현종 선수랑 함께 하시게 돼서 든든하시겠어요. 뭐 굉장히 그 구단 저에 감사의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난해 우승 요인이 어떤 게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팀 선수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모두 저 선수들이 뭐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서 뭐 한 마음으로 우리 저 팀의 저 동행이라는 말 그대로 동행 정신으로 했었고 또한 뭐 제일 가장 큰 힘은 또 우리 저 기아 타이거즈 사랑해주시는 모든 이 강주 저 도민 여러분 그다음 팬 여러분 그다음에 저희 저 프런트 모든 분들의 저 같은 믿음이 이런 저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팬들의 기대가 더 한층 더 커졌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좀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제가 뭐 다른 데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 잘하겠습니다. 기아의 그 풀리지 않은 숙제가 불펜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 작년에 뭐 조금 뭐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네. 뭐 작년에는 뭐 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 뭐 투수 코치라든지 선수 여러분들이 저 뭐 작년 같은 그 실수는 뭐 나올 건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은 많이 줄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부상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개막전에 맞춰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성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쉬었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보직으로 복귀할 것인가 또 관심이 많거든요. 글쎄 뭐
빨리 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전력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조롭게 재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완쾌되는 대로 하여튼 복귀할 지금 그 예정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역시 감독님 선수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언제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완벽하게 좀 치료를 하고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발진이었던 임기영 선수 어깨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출전이 힘들게 됐는데 대체할 만한 선수 생각해 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뭐 젊은 선수 중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선수들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또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헥터 선수를 개막 2연전 선발로 지금 내세우셨는데 나머지 선발 로테이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팀의 패틴 선수는 뭐 그 자리 포지션을 유지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뭐 지금 현재 젊은 투수들 쪽으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또 얼굴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많은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우승이라는 큰 영광을 갖게 됐는데 이게 모두가 팬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또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정말 그라운드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팀이 잘해가지고 올 시즌 끝날 때 또 즐거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저희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직접 만나보니까 김 감독님 어떻게 젊어 보이시던가요? 네, 또 마침 또 사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항상 야구장에서 이제 모자 쓰시고 운동복 입은 그 모습만 보다가 사복 입은 모습을 뵈니까 굉장히 더 좀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 좀 상남자지만 어떤 마음의 따뜻함을 간직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 선수들의 이야기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선수들 하나하나 정말 따뜻하게 잘 챙기려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부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봤었어요. 근데 부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더니 빨리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선수를 먼저 챙기는 마음을 또 보이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얘기 중에 인터뷰 중에 보면 뭐 기대해도 좋을 선수 중에 김선빈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복귀 가능하고 중간에 지금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 김선빈 선수에 대한 그 백업으로 그 2차 드래프트로 황윤호 선수를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즌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는 그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개막전부터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감독하고 인터뷰하는 감독이 특정 선수가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팀의 조화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저도 3년 전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는 건 제발 간절함의 야구를 해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야구인데 경기장에도 즐겁고 간절하지 않으면 어떤 팬들이 좋아하겠냐 그런 마음을 얘기하셨고 특정 선수가 잘한다.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도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인터뷰하면서 혹시나 좀 기대되는 선수, 유망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질문을 좀 집요하게 하더라도 넘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태 감독 같은 경우는 그거로도 유명하잖아요. 저희 앞서 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선수를 아우르면서 뭐 인터뷰를 할 때도 선수의 뭐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로도 또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만나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인터뷰도 그렇지만 실제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김기태 감독의 특징은 믿고 기다려줌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초반에 김주찬 선수가 극도의 부진을 했을 때도 믿고 계속 기용을 해줬던 것도 그렇고요. 또 극적으로 그런 믿음에 보답했던 선수가 외국인 선수였던 버나디다 선수였죠. 그렇죠. 네. 초반에 이거 퇴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믿고 기용을 끊임없이 해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나중에는 20-20 클럽 홈런 20, 도루 20을 넘어서서 30-30도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죠. 네.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번 주말에 말씀하신 쉽지 않을 경기인 KT전이 개막전인데
두 투수를 예고를 벌써 했어요. 헥터 노예시하고 양현종 두 명을 예. 원투펀치를 했어요. 이 일찌감치 개막전에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자신감이고요. 또 하나는 그 팬들에 대한 그 서비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 작년 KT 전력이었다 하면은 좀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그 선수 기용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감독이야 그 벤치에서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서부터 강하게 그 잡아가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다라는 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1, 2선발로 이제 그 4, 5선발 양현종, 헥터, 패틴 이렇게 네. 3선발, 그리고 이제 경구한 3선발 외에 이제 4, 5선발에 대한 변화는 어떤 구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전에 우리 김철원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선수 자원 외에 특별하게 갑자기 어떤 선수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또 임기영 선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운드를 비우진 않을 겁니다. 뭐 길어야 한 달 그런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는 아까 그 다크호스로 그 지명을 했던 유승철 선수하고 박정수 이 두 선수가 가장 4, 5 선발에 지금 근접한 그런 기량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9시 불안증. 네. 요거 올해 또 쪼일 건데 어떻게 이 부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 올해는 조금 더 안심하고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아, 진짜로.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저도 그 자료들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시범 경기에서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팀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김윤동 선수가 작년에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공을 가지고서도 뭐 벌벌벌하고 결과적으로 위기에 몰리고 또 어떻게 잘 운 좋으면은 그 막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대량 실점하고 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공을 믿고 강력한 투구를 하고 또 정면 승부를 하는 과정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볼의 위력이라면은 알고도 못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김윤동 선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세현 선수. 네. 작년에 그 신의 그 한 수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작년에 김세현 선수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넥센에서 그 세이브 뭐 30세이브 이상을 하면서 좋은 기대를 갖고 영입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트레이드에다가 본인이 얼마만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피로도 좀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세현 선수가 그 넥센에서 기록했던 30세이브 이상을 올해 지금 기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본다면은 9시 이후에도 좀 편안하게 관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김윤동 9시에 불안하지 않을 거다 전망해 네. 주셨고 우리 네. 김철원 기자는 어떠신가요? 9시는 저도 예전보다는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8시에서 8시 반 이 예. 중간계 투진의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섭 선수나 임기준 또 임창용 이런 중간계 투진들이 얼마나 두둑한 배심으로 또 흔들리지 않고 야구는 그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상대 선수와의 어떤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8시 반에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와, 어떤 겁니까? 선발 투수가 거기까지 던지면 됩니다. 아. 7회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선발도 막강하기 때문에 작년에 가졌던 좀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김기태 감독 만나서도 네. 기아의 숙제, 이 불펜 어떻게 이번에는 좀 저희가 마음 놓고 봐도 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7회까지 선발이 잘 던져준 경기는 뭐 사실상 상당 부분 이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조합이 네. 초반부터 복잡해지는, 그래서 8시 반 나오고 다양한 시간대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 팬들이 또 많이 아까 윤석민 선수 투수 얘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 어떨지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아까 연빈나 아나운서 그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제 판단도 그 김기태 감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팬들이나 또 개인이 저기 그 복귀에 대해서 그 욕심을 내고 그런 기대는 분명히 있죠. 오랫동안 윤석민 선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윤석민 선수는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상징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보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그런 그 조급증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르친 애가 많거든요. 그래서 윤석민 선수는 현재 전력도 뭐 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네. 충분하게 몸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투구를 하는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점이 8월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때쯤 되면은 좀 투수도 좀 지치고 뭐 특히 4, 5 선발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타임에서 짱 하고 장구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윤석민 선수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힘내라고 길을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투수준 중에 뭐 생각나는 투수 있거나 주목할 만한 자원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 야구가 투수에 한정된 상당히 의존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10골 넣고 11골 넣어서 이긴다는 것도 또 핵폭발 우리 타선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어떻습니까? 타선 얘기 먼저 해주신다면 주목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것들. 일단은 작년에 3할 타자 7명은 정말 보는 팬들로 하여금 화끈한 그렇죠. 보는 맛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타순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문제가 이제 김선빈 선수의 발목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고 개막전서부터 뛸 수 있다는 몸 상태라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주전 선수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백업 선수들이 얼마나 실력이 풍부하게 있고 실력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또 작년에 좋은 수비로 큰 활약을 했던 김호령 선수가 군입대를 했는데 중견수 수비를 어떤 선수들이 그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타격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와 뭐 거의 비슷한 핵타선이라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주전이었던 선수들이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나디나가 시즌 초반에는 극도로 부진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을 통해서 퇴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단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만나서도 그 의사도 전달했고 또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교체 준비가. 그런데 김기태 감독의 인내심에 의해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버나디나가 거의 한 달 정도 활약을 못했던 그 성적을 또 김주찬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적을 시즌 초반에만 내준다고 하면은 작년보다도 더 강한 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용우 선수 참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뭐 객관적인 성적으로 온다면은 역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시즌 막판에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심 속으로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을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네. 체력이 좀 문제 있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 좀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용우 선수가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네. 내준다 하면은 V11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좋은 타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그 이범호나 김주찬 이런 그 베테랑 선수들이 본인이 그 인정을 하기 싫겠지만은 어차피 세월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공백을 풀타임으로 뛰지 못했을 때 어떻게 메워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었느냐, 그 대안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범호 선수에 대한 대안은 정성훈 선수. 정성훈 돌아온 장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선수가 우타의 그 클러치타로서 역할을 해줄 것 같고, 또 최원전 선수가 많이 그 수비에서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최원전 선수가 그 백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찬과 김호령,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그 이영욱 선수, 또 유민상 선수, 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백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늘 올해 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좀 변수고, 뭐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6월달에 러시아 월드컵 있어요. 이때 약간 뭐 야구 그런 시즌이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계속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올 시즌 뭐 달라진 규정이라든가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요거 재밌겠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고의사고, 어떻게 됩니까? 자동 고의사고 제도가 올해 도입됐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수가 상대하기 그 싫거나 어려운 경우 작전상 이렇게 일루로 내보내는 그런 인텐셔널 그 베이스 온볼스 고의사고 제도가 여지껏 뭐 싫든 좋든 계속 투구 4개를 그 했어야 됐는데, 예. 올해는 그 감독이 의사를 표시하면은 투구하지 않고 곧바로 일루로 내보는 이 제도인데, 사실 이 제도는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야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투구를 하고 또 투구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패스트볼도 나올 수 있고 와일드 피치 나올 수 있는데 그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야구의 원조인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작년에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올해 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룰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 와일드 피치라든가 패스트볼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변수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 예. 연빈 아나운서 뭐 네티즌들이 궁금해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네티즌이 궁금하네요. 글쎄요. 비디오 판독이 좀 네.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달라요? 비디오 판독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집에서 혹은 다른 외부에서 그 스마트폰이나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서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전광판을 통해서 집에서 보는 시청자들하고 같은 판독 영상을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그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심판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 돼가는데요. 각자 응원 메시지 10초씩 한 말씀 해주시죠. 연빈 아나운서 응원 메시지. 저부터요? 네. 네. 저도 역시 뭐 김기태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 약간의 부담만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1등. 네. 작년에 그 우리 지역민들을 크게 기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정권 교체도 있었고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손에 꼽을 만한 기쁜 사건은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런 기쁨을 통해서 지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기록 전문가이기 때문에 야구는 기록으로 결과를 말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올해 V12 그 2연패를 달성해서 86년부터 그 4연패했던 그 자체 기록을 경신하고 5연패, 6연패까지 쭉 했으면 좋겠고, 지금 충분한 그런 전력이 됩니다.
또한 프런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만 열심히 응원을 잘 해주시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메이저리그를 우승한 휴스턴 도심 전체가 아주 축제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난해 카페에도 없었는데 올해 V12 12번 우승 달성하고 금남로에서부터 전남 지역 곳곳까지 그런 축제의 물결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마련한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